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생명과학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준가, 권리락 기준가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내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차 발행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유상증자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꽤 짭짤한 차익을 챙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부분은 1차 발행가는 결정이 됐고 이제 2차 발행가가 결정이 이제 나중에 될 거고 그리고 최종 발행가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사이에 이 공백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주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공백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권리락이 된 이후에는 주가가 좀 흔들리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의 마이너스 요인은 리보캄넬리주맙의 승인으로 어쩌면 이 약점이 커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럽 모멘텀이 리버세라닙 생긴 것은 유럽권의 판권을 일부 갖고 있는 HLB 생명과학에 상당한 모멘텀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영상 막판에는 그 대박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HLB 생명과학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D-4일 뭐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리버세라닙의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D-4일로 이제 굉장히 촉박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HLB 본주와 관련한 흐름은 영향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간과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HLB의 흐름 자체가 미리 조정을 겪어서 이런 등락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승인이 나면 시세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리 급등을 했다가 승인 나면 급락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적당히 먼저 조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학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자권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커버하고 그냥 쭉 HLB를 따라서 시세를 위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강점이 있기는 있는 반면에 제가 최근에 누차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1차 발행가의 결정 이후에 2차 발행가를 우리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2차 발행가액을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청약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발행가 때는 뭐 1개월 가중산술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1개월 동안 주가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2차 발행가는 청약일 전에 며칠 정도만 일단 관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권리락이 딱 되고 내려가는 과정이 나왔다가 나중에 청약일 즈음에서 올라가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요 공백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감안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증자에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낮은 11,000원대 후반부 여기에서 발행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11,000 발행 요 금액을 넣고 지금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한 16,000원 권역에서 본주를 그만큼 판다고 한다면은 차익이 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4~50% 정도 단기 차익이 난 거거든요. 그죠? 4~50% 정도 단기 차익이 분명히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상 증자를 받으신 부분만큼은 일부분은 매도를 좀 오늘 같은 경우 때렸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리고 그 자금 또 만든 거 가지고 청약하기 전에 밑에서 저가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청약 안 하고 그 신주 인수권만 나중에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날짜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물량, 뭐 예를 들면 100주 있으면 10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주를 팔았다면 90주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90주에 대한 비중 조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결국 리보세라님이 허가 받을 거를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간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명과학은 좀 증자가 좀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약간 감안하는 매매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0주 남은 부분을 비중을 약간은 줄였다가 또 밑에서 잡는 그런 타임을 저가권에서 잡는 타임을 가져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량을 다시 아래쪽에서 사는 거니까, 그죠? 평균 매수 단가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비중은 그런 매매 정도는 병행하셔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HLB 생명과학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리보가 결국 승인되고 리보세라닙과 관련된 확장 적응증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이 다시 한번 그 후광 효과를 입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여하튼 단기적인 사이클로는 권리락부터 청약일 사이에는 좀 주가 관리 기간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HLB 생명과학으로서는 이번에 미국 임상권, FDA 임상권이 딱 승인이 딱 떨어지면 이제 관심은 전부 또 유럽 쪽으로 갈 겁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판권을 갖고 있는 HLB 생명과학이 당연히 이제 유리한 모멘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죠? 엊그제 나왔던 소아 임상 계획 제출 면제 뭐 이런 건들은 유럽 허가에 청신호가 발생하는 건이고 요건과 관련한 재료들이 속속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다음에 유럽이다 이런 얘기죠. 핵심은 이제 그겁니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주가가 변화가 있었던 것은 3월, 4월, 5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텀에 3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주체들의 매매한 동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3개월 기준으로 외인 기관 개인의 그 매매를 이 차트상으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주가를 올렸다가 내리게 만든 주체는 사실 그 빨간 선의 외인입니다. 이게 HLB 그룹주들 중에서도 매수 주체가 조금씩 틀려요. HLB 같은 경우는 개인입니다. 근데 생명과학은 외인이라는 거죠. 개인은 거꾸로 매매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외인들이 주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방향성을 보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죠? 네. 그건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외인의 방향이 지금 현재 좀 매도를 좀 때리는 입장이죠. 나중에 살 때 사더라도 지금은 여하튼 매도를 때리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좀 객관적인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매매를 잘 해야 결국 손실 안 내고 수익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객관적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주체는 지금 현재 외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의 논점을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보가 딱 승인이 나면 주가가 완전히 반전돼서 폭등세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과 관련한 3대 물질건이라든가 또는 뭐 유럽 리보건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전략을 변화시켜야 되고 따라서 이제 그 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이라고 꼭 문자를 꼭 주세요. 문자를 주셔서 이걸 계속 업데이트 받아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거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긴급 매매 신호도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영상은 지금 제가 뒤늦게 하는 거기 때문에 흐름이 느려요. 흐름이 이게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뒷북. 요런 실전 매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소개드리고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을. 꼭 주주라면 HLB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꼭 주셔가지고 추후에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흐름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예. 뭐 과대 선전하거나 과대 평가하고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하튼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작은 도움 드리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내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 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2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2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